요즘 개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힘든 게 검색과 지식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 우기현 톡방 오픈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면 주워 들은 지식 가지고 자꾸 체크하고 똑같은 질문 자기가 납득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진실보다는 믿음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개인이 접해야 하는 뉴스와 정보가 너무 많죠. 뉴스의 소비자가 또 생산자를 겸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뉴스의 소비자가 생산자를 겸하다 보니까 그냥 주워 들은 말을 전파하는 거예요. 정보 폭발이 일어났어요. 우리 뇌 역시 정보를 판단할 때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를 몹시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반대예요. 우리들은요,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 한계점에 도달한 우리 뇌는 소위 인지적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충 판단하려고 들어요. 이거는 개 키우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피해자는 누구냐면 바로 내 아이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대충 판단하려고 드는 순간 아이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이상한 거 갖다 먹이고, 이상한 거 사다 주고, 병원 가서 이상한 치료 받고, 이상한 판단 내리고, 아무리 제가 떠들어봤자 진실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했느냐,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게 더 우선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광고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게으름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정치에 몰입된 사람들은 좌파나 우파나 사람을 단정 짓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말 한마디로, 댓글 한 개로 모르는 사람을 자신이 이미 쌓아놓은 편견으로 대충 판단해서 좌파나 우파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지적 게으름은 확증 편향이라는 방식을 통해 정보를 보다 쉽게 처리하려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자신의 신념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무시하는 겁니다. 중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인지적 게으름과 확증 편향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대중화되어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이지 정보의 옳고 그름은 설 자리가 없어요. 믿고 싶은 거를 확인해주는 내용의 유튜브나 어떤 말들이 받침되면 되게 좋아해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나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런 현상을 부채질합니다. 내가 특정 분야에 한 번 관심을 보이면 집요하게 같은 분야를 추천해주죠. 편향된 확증을 끊임없이 강화시켜주는 방식이에요. 여기까지 내가 말한 거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시대예요. 아무리 편향된 생각이라도 소셜 모임은 있고 이런 모임을 통해 생각을 더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여럿이 함께하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져서 마음이 편해지죠. 그래서 수많은 과학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평균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자 리처드 로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은 참과 거짓이 아니라 동료들이 옳다고 해주는 것이 진리가 된다. 탈진실이라고 번역되는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 아세요? 이 포스트 트루스가 바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바로 가짜뉴스의 시대의 저자들이죠.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는 당신이 누구와 알고 지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있으신 분들은 우기현이랑 알고 지내고 있죠. 아무리 전문가가 증거를 내놓아도 내 편의 말이 더 신뢰를 받으며 SNS를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가 공유되면서 전문가들이 예전 같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 때 가짜뉴스에 쉽게 현혹될까? 여러분들은 언제 가짜뉴스에 쉽게 현혹돼요? 미국 뉴욕주의 로체스터 기술과 대학, 미시간 대학의 심리팀의 실험이 있어요. 불안과 분노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가짜뉴스를 더 쉽게 믿는 건 물론 가짜뉴스를 더 널리 공유하는 명백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가짜뉴스가 제일 쉽게 퍼지는 분야가 어떤 분야일까요? 가짜뉴스가 제일 쉽게 퍼지는 분야는요, 객관적인 잣대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분야예요. 대표적으로 정치예요. 객관적인 잣대로 저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등급을 매기기 힘들죠. 두 번째로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개 같은, 저 사람이 진돗개를 아는지 모르는지 등급을 못 매기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에 대한 교육이나 개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들이 등급을 정확하게 매길 수가 없어요. 객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곳일수록 뭐가 퍼져요? 가짜뉴스가 가장 쉽게 퍼지고 현혹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외롭게 돼요. 옳은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누가 옳은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진실인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믿게 돼 있어요. 이런 집단에서는 유독 역화 효과, 백파이어 이펙트라고 그러는 것이 심하게 나타나요. 증거를 가지고 설득해봐야
사실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현상을 바로 백파이어 이펙트라고 해요. 중성화론자들한테 여러분들 대화해보면 느낄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설득해봐야 소용없고 사실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그 자신의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짜뉴스의 제일 극단적인 사례로 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뭘 드는지 아세요? 바로 2016년 미국의 대선입니다.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충격적이었던 사실이죠. 최소한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미국 선거의 불문율이 깨진 겁니다. 미국에 폴리팩트라는 곳이 있어요. 퓰리츠상을 받을 정도로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팩트체크 사이트예요. 이곳에서 트럼프가 한 말을 따져보니까 선거 막판에는 70%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은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올라갔죠. 지금까지 미국의 지지자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1910년 미국 대선에서 가장 가짜뉴스를 많이 생산한 사람 중 하나는 조지아의 수도인 티빌리시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는 나중에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의 유일한 글을 지어 올렸더니 돈이 몰려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조지아 대학생의 돈벌이용 글이 미국의 여론을 오랫동안 들썩였던 겁니다. 이 초유의 사태에 당황한 미국인들은 모든 학자를 동원해 이유를 연구했고 이것이 가짜뉴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 제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상충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개인의 몫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이런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개 키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현상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동안 자기가 쌓아온 지식과 인터넷에 퍼져 있는 지식과 상충되면 그 근거를 거기서 따지고 더 집중하기보다는 인지적 게으름으로 확증 편향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진실을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지적 게으름이 영향을 미치는 제일 우선은 뭐냐면 개 키우는데 뭐 그 정도까지가 내가 알아야 돼? 대충 키워도 되잖아. 잘 살더만. 이런 거죠.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이 아이들 키우는 것이고 참 밑도 끝도 없이 깊은 것들인데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편하게 그리고 게으름 부려가면서 적당히 검색해서 적당히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아이들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고 여기 우리 멤버십 회원 중에 하나가 여기 묵다가 갔어요. 중고심화반이니까 이제 치료도 결말비염에서 왔다 갔는데 이미 아이는 사람을 무는 단계로 발전했어요. 내가 이제 사람 무는 개는 딱 보면 물 수 있는 개는 뭐 눈이 번들거리는 걸 보지만 사람을 물기로 작정한 애는 눈빛이 갈라져 있거든요. 눈빛이 갈라져 있는데도 견주는 몰라요. 그리고 자기 개는 사람 안 문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우리 멤버십에서나 심화반에서나 물 아이가 있고 무는 아이들이 있는데 무는 아이들의 견주들은 자기 개 아이는 문 적이 없다는 식으로 심지어는 얼마 전에 자기 가족이 물렸다는 걸 내가 자기 입으로 말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물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왜 자기가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어 물었고 우리 아이는 문 적이 없고 그 사람 잘못이고 가족이 물렸는데 아이는 문 적이 없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물은 거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문제 같지만 똑같이 인지적 게으름과 확증 편향의 문제예요. 부디 생각 좀 해주기 바래요. 지금 당신들의 뇌가 게을러진 것은 아닌지 혹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내가 지금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란 물음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종말론자들 많죠. 그 교주들이 예언이 틀렸을 때 신도들은 교주를 사기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연기되었다고 믿어요. 이걸 뭐라 그래야 심리학적으로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요즘 수많은 상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면서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똑같은 사람들 뭐 개간신 먹이는 것이 왜 안 돼요, 모욕을 시키면 왜 안 돼요, 우리 아이 병원 갔더니 알러지라 그러는데 왜 처방식사로 먹이지 말고 모욕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 알러지래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대요. 근데 왜 저한테 상담을 왜 했어요? 알러지 표를 보니까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게 지구상에. 고기도 알러지, 야채도 알러지, 쌀도 알러지, 다 알러지인데 뭘 먹여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상담 들어왔더라고요. 알러지 아니라고, 모욕부터 시키지 말라고, 다 먹이라고. 그럼 난 미친놈이에요. 그럼 근거를 따지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근거가 없지는 않겠죠. 여기 로키 같은 경우도 다 알러지 검사한 표가 다 있고 하니까 그거 보여주고 그거 보면서 설명해주고 그러면 이제 또 납득을 하는 척하죠. 과연 납득될까요? 돌아와서 혼자 생각할 시간을 주면 다시 인지적 게으름과 확증 편향이 작동할 것이고 인지부조화, 내가 해왔던 것들이 다 틀렸다고 하는 걸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핑계로 빠져나가요. 중성화론자들처럼. 우리가 지금
진실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 인지적 게으름과 확증 편향과 인지 부조화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한테도 기초심화반에 묻고 싶은 거, 당신들은 인지 부조화, 인지적 게으름, 확증 편향이 없을까?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제일 큰 적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말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권위가 없진 않거든요. 저 사람이 그래도 몇천 마리를 한 30년 가까이 목숨 걸고 키워온 사람인데 또 눈으로 본 게 있잖아요. 눈으로 본 게 있고 내가 애들을 고친 것도 있고 치료한 것도 있고 다 봐왔을 겁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못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지적 게으름, 여러분들의 뇌를 쓰기를 거부하는 거. 두 번째는 확증 편향, 좀 더 믿을 만한 사람들의 말이 많거든 주변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인지 부조화가 있어요. 내가 중성화를 시켰는데 중성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요. 다른 핑계 대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죠? 내가 백화점 가서 아니면 아는 친한 정말 믿는 사람 통해서 명품백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품백이 가짜로 판명이 났어. 가짜래 전문가가. 그러면 가짜구나 하고 받아들일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아닐 거야, 이 사람이 잘못 본 걸 거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했어요. 포스트 트루스. 요즘 내가 여기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상담 오는 사람 상대하면서 느끼는 게 딱 그거예요. 절망에 가까운 인지적 게으름과 확증 편향과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심화반, 중급 심화반까지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뇌가 게으르는 거를 반기고 있지 않은지, 나는 왜 인지적 게으름을 사랑하는지, 나는 왜 못 믿는지, 내 주변이나 더 믿음이 가는 사람들의 말에 더 기대고 싶은 심리가 무엇에서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나에게 인지 부조화는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다 받아들였으면 한 번 말하면 될 거를 5번, 6번 말해야 알아들은 척하고 말아. 또 물어봐. 뭐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다니지, 그지? 5번, 10번 말한다. 자꾸 자기 생각만 말해. 자기 생각만. 오늘은 기초심화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